자, 그럼 한 주의 시장 체크 주간 포커스 테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과 더불어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이번 주 시장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요일 오전, 그러니까 어제 오전까지 계속 빠졌었어요. 사실 어제 네. 오전에도 한 20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이제 서서히 반전을 하면서 막판까지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6거래 만이거든요. 오랜만에 보였는데 결국은 이 목요일과 금요일 날 움직였던 섹터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시장이 쏟아지고 기술적 반등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네. 사실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을 할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런 개념인 거죠. 우리가 이제 장이 빠질 때 보면 종목들이 뭐 종목당 뭐 적게 빠진 종목들은 뭐 한 10%, 많이 빠진 종목은 소위 뭐 반토막도 나고 했을 거예요. 1월 달에. 이 한 달간에 벌어진 일인데 여기에서 이제 리바운딩,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최대한 그래도 많은 폭을 만회를 해야 그 다음을 도모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텐데 네. 그렇다면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이 주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뚜껑을 까봐야 아는 것이지만 그 반등에 임박한 지점에서의 움직였던 섹터들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과 금요일의 움직임을 감안한다면 특히나 이제 금요일의 움직임을 감안한다면 역시나 뭐 반도체 대표주들이 시장을 그래도 끌고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대형주들 라인업에서 거의 추세가 유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은 제가 볼 땐 LG이노텍 하나 네. 정도 나머지는 이번에 1월 달 하락에 모두 피해를 좀 봤었고 그리고 금요일 날 보시면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또 반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를 끌고 가는 역할을 좀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감안한다면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대표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반도체라는 섹터가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매크로 이슈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1월 달에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진 이유는 뭐 좀 지겨우시겠지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IPO 이슈 그리고 사실 1월 달에 정말 무수히 많은 개별 악재들이 쏟아졌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투심을 많이 안 좋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와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또 실적이 될 거고요. 네. 실적이 4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그래도 어떤 섹터 단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실적만 볼 게 아니라 결국은 추가적인 어떤 레벨업을 보려면 성장성이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성장의 개념에서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2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얘기가 나왔던 주요 키워드들을 보면 네. 뭐 메타버스, 자율주행 그리고 뭐 AI, 로봇, 뭐 스마트 팩토리, 뭐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계속 시장에 회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산업들이 원활하게 이제 구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또 없는 요소가 있고 일각에서 이제 공급망 이슈 얘기를 하는데 이 공급망 이슈 같은 경우도 현재 미국 상무부에서 조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메모리 쪽에 강점이 있는 국내 업체들의 피해는 좀 적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또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지수가 한번 쏟아지고 반등을 하는 그러한 구간에서 역시나 시장을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 대표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우리 이제 반등을 했을 때 구정 이후에 그쪽에 대한 공략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관련된 종목은 이따 마지막에 좀 풀어서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이끌 주간 테마 유망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이번 주는 반도체 섹터에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종목은 동진세미캠이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동진세미캠이란 종목은 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중에 또 대표 주자 중에 하나고요. 이 회사가 이제 특화된 부분은 포토레지스트라는 부분이죠.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제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반도체가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한 번 쭉 듣게 되면 이해하기가 확실히 편하실 거예요. 관련된 종목도 워낙 많고 관련된 공정이나 뭐 파생되어 있는 이슈들이 워낙 많은데 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그거죠. 반도체에 이제 회로를 찍어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EUV라는 것도 반도체 미세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영역들인데 이 반도체가 미세화를 이룬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게 되는데 이게 점점 더 얇은 단위로 많이 쌓이게 되는 같은 부피에 많이 쌓이게 되는 구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회로 자체도 조금 더 미세화가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제 어떤 고용량의 작업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면은 결국은 대부분의 IT 산업의 밑거름이 되는 산업인데 이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라든지 AI라든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서 이러한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용량의 조금 더 적은 부피로 최대한의 그러한 효율을 낼 수 있는 반도체를 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시장 일각에서는 AI 반도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CPU가 GPU로 진화를 하고 NPU까지 진화를 하는 이러한 구도도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미세화나 뭐 이렇게 웨이퍼를 계속 조금 더 많이 쌓는 이러한 부분들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포토레지스트는 그 미세화를 할 때 감광액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로를 찍어낼 때 회로가 필요 없는 부분은 뭐 우리가 식각이라고 해서 잘라내기도 하고요. 거기에 어떤 이제 필름 형태를 이제 붙이게 되거든요. 뭐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 포토레지스트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국산화가 안 되어 있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화 계열의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불화 아르곤 이런 게 있을 텐데 불화 계열의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체다. 그래서 예전만 해도 일본 업체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던 시장에 동진세미캠이 어떻게 보면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이제 무역 분쟁이 계기가 되긴 했지만 이제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매출을 주로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다.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소식은 EUV용 포토레지스트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을 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플러스 알파의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애드업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회사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음극재 소재 이쪽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계약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게 노스볼트사와의 그러한 이게 스웨덴 업체예요. 이 노스볼트사가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또 공장을 짓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회사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뭐 계약 규모는 나중에 알려지겠죠. 하지만 이 부분도 결국은 뭐냐면 지금 있는 부분에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애드업이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 이제 없던 영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원래 있던 부분들도 이 반도체 미세화로 인해서 실적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 EUV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2차 전지 음극재 관련된 영역들, 음극재 소재 쪽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애드업이 되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눌릴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이 이제 한번 상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이때 이제 또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상승이 나온 계기가 그거였습니다. EUV 관련된 내용이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을 했다. 이 얘기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왔다가 이때 또 나온 게 이제 오셈 임플란트 그 횡령 직원이 동지세미캠에 투자를 했다. 네. 그래서 손절을 하고 나갔다. 이때 손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절하자마자 급등을 한 건데 그러면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예, 지금 자리 정도면은 충분히 한번 타진해 볼 수 있는 매수를 타진해 볼 수 있는 리저너블한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좀 길게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진세미캠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반도체 대표주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